네, 안녕하세요. 이번 저희 4강 강의를 맡은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2강에서 셀렉트문 사용해서 데이터 조회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었죠. 다양하게 해봤었는데 오늘은 저희 함수랑 그룹 바이 이용해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번 강의에서 다루게 될 것은 단일행 함수랑 다중행 함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그룹화, 그룹 바이를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함수를 이용해서 그 출력 결과를 변형해서 저희가 형식이나 뭐 원하는 결과값을 볼 수 있도록 형식을 변형해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함수는 저희 크게 아래 그림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용자 정의 함수와 내장 함수.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룰 건 내장 함수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9강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저희 1강, 2강 이렇게 나눠져 있죠. 단일행 함수와 다중행 함수.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크게 단일행 함수와 다중행 함수라고 구분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단어 뜻 그대로 단일행에 적용되는 함수, 다중행에 적용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일행 함수 같은 경우에는 행당 한 개의 결과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고요. 다중행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행들에서 하나의 결과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일행 함수에 대해서 그 단일행에 대해서 적용되는 그런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의 행당 한 개의 결과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행당 각각의 결과를 뱉어내는 그런 함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단일행 함수에는 종류가 크게 5가지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 문자형, 숫자형, 날짜형 이렇게 3가지는 각 데이터의 처리,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뭐 컬럼당 어떤 거는 뭐 문자형이었고 어떤 거는 데이트 타입이었고 어떤 거는 뭐 숫자 타입이었잖아요. 그런 처리를 위한 그 각각의 형들에 대한 그런 타입, 그리고 변환형, 다른 타입으로 타입을 변환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변환형 함수, 그리고 저희가 SQL문이 실행되는데 그 흐름을 살짝 제어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흐름 제어 함수, 이렇게 크게 5가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표 보시게 되면은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렇게 여러 함수들이 있죠. 보시게 되면은 함수와 이에 해당하는 간단한 설명들이 있어요. 어, 실제 사용 방법이랑 예시는 다음 장부터 나와 있고요. 어떤 함수들이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다 외우실 필요까지 없으시겠지만, 뭐, 마리아DB에서 뭐, 이런 기능을 하는 함수가 있었지 하고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함수를 쓰는 문법 같은 거는 저희가 인터넷에 그때그때 검색해보면 되니까요. 그거 유의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함수는 형변환 함수예요. 아스키랑 차라는 함수인데요. 아스키랑 차 둘 다 서로 대응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아스키 코드, 아스키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인자로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를 뱉어내는 그런 함수예요. 뭐 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 여기서는 아스키 코드죠. 아스키 코드를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문자를 내보내는 그런 함수고요. 보시게 되면은 소문자 A는 97이라고 받았죠. 그리고 셀렉트 차 97 하게 되면 소문자 A를 뱉어냈습니다. 결과 똑같이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 아까 같은 경우는 소문자 A 하나만 단일 문자만 넣잖아요. 문자열을 넣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문자, 가장 좌측에 있는 문자 기준의 ASCII 코드를 반환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문자 집어넣으면 이런 에러를 뱉어내게 됩니다. 타입 틀렸다고 에러를 뱉어내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 뭐 쿼리 SQL문 사용을 할 때 뭐 워닝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워닝을 보시려면 show warnings 하시게 되면은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거 코드 복사해서 마리아DB 뭐 에러 코드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뭐 굳이 뭐 다른 SQL문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에러 나면 그런 식으로 검색해 보실 수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대응하는 함수다. 네.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는 charlength랑 length라는 함수예요. 얘네들은 각각 길이, 할당 바이트 반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select charlength 1, 2, 3, 4, 5, 6, 7 A, B, C 10글자죠. 그리고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10이라는 결과를 내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10글자니까 길이는 10을 반환했고요. 랭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차 랭스 안녕하세요, 랭스 안녕하세요의 경우에는 서로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데요. 저희 안녕하세요 같은 경우에는 5글자잖아요. 네, 길이가 5여서 차 랭스 같은 경우는 5를 반환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영어랑 한글이랑 바이트 수가 달라요. 그래 가지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랭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랭스 한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점 확인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퍼, 로어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 조작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뭐 직관적인데요. 어퍼 같은 경우에는 뭐 소문자, 대문자 섞여 있으면 전부 대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고요. 로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전부 소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섞인 것을 인자로 받게 되면은 모두 대문자, 모두 소문자로 반환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뭐 저희 카페 데이터베이스 계속 사용해 왔던 카페 데이터베이스에서 네임을 저희는 원래는 첫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저희가 입력이 되었어요. 근데 대문자로만, 소문자로만 아니면 원래 그대로 보시게 되면 다 잘 변환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걸 받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소문자로만 내고 어떤 사람은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일 수 있는데 결과를 좀 통일되게 보고 싶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initCap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인자로 받는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도 있는데 마리아DB에는 찾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어퍼랑 로어 이렇게 대소문자 변환할 수 있는 함수가 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concat이라는 함수입니다. concat이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EXPR 표현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계속 쭉 늘려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문자열들, 표현식들 연결해서 출력해 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I 띄고 러브 띄고 마리아DB 이렇게 다섯 네, 5개의 인자를 이렇게 합쳐 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출력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Q 4개가 있어요. 이것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잠깐 멈추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if null이랑 뭐 투차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요. 이런 함수들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if nul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값이 null인 경우에 null 대신에 이 뒤에 있는 거 공백이겠죠. 그 사실 이게 붙어 있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널 대신에 만약에 널이라면 대신에 다른 문자로 대체해서 출력을 하게 해 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차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타입을 문자형으로 바꾸는 그런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다음 장 넘기시면 답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4 개의 문제가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concat 널 마리아DB 널이랑 마리아DB를 이으면 그냥 마리아DB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널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concat을 사용하실 때 인자에 널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과 어떤 인자들이 있건 간에 결과값은 무조건 널을 반환한다는 점. 널은 저희가 2 강에서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빈문자열도 아니고 0도 아니고 값이 아무것도 없는 거였죠. 그래서 결과값이 널이 나오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라. 그리고 만약에 그 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if 널이나 그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컨캣을 사용하실 때 인자에 널이 있는 경우를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저희가 여기다가 컬럼을 넣게 되면 컬럼이 널인 컬럼에 대해서는 컨캣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 널 사용해서 바꿔서 출력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번째 문제였죠. 저희 다른 DBMS 사용해 보신 분들은 뭐 컨캣 말고 오라클에서는 그 파이프 기호 2개, SQL 서버 같은 경우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 문제열을 연결해서 볼 수 있었어요. 마리아DB에서는 이런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열을 연결하시려면 무조건 컨캣 함수를 이용하셔야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결과 문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저희가 원했던 결과고요. 그래서 그 employee 테이블의 start date라는 컬럼. start date라는 컬럼은 저희가 그 데이트 타입의 컬럼인데요. 그 직원분들이 언제 입사하셨는지 연, 월, 일 이렇게 저장해 놓은 그런 컬럼입니다. 그런 컬럼에서 데이트 타입을 그 문자로 바꿔서 그중에서 MM이니까 월만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컨캣을 하지 않았으면 그 0808, 030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겠지만 월이라는 문자를 저희가 컨캣을 해 줬기 때문에 8월, 8월, 3월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다. 그리고 뒤에 month 같은 경우에는 alias 써서 저희 헤딩 바꿔 준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그 파이프 기호 2개 플러스 같은 거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자열 연결을 하실 때는 무조건 컨캣 쓰셔야 된다.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예요. 여기서는 서브스트링이라고 쓰고 여기다가는 서브 str이라고 썼는데요. 서브스트링, 서브 str 둘 다 동의어 취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신텍스에 익스프레션 하고 포지션, 랭스 이렇게 3개의 옵션을 주실 수 있죠. 여기서 2개는 무조건 주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예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저희가 자를 대상 문자열은 마리아딥이고요. 포지션 같은 경우는 6번이었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DB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문자를 자르는데 자를 기준 위치는 6번이다. 보시게 되면 그 문자열이 1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 2, 3, 4, 5, 6부터 해서 앞에 거 싹 날리고 뒤에 것만 살려서 DB 이렇게 2개 남은 거고요. 보시게 되면 아까 저희가 1번부터 위치가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1번이면 M이겠죠. M부터 5글자. 1, 2, 3, 4, 5. 5개의 글자까지 자른다. 마리아. 결과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포지션에는 마이너스 음수를 주실 수도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저희 아까 나왔던 결과 네. 그 음수 값을 주시게 되면은 저희 아까 앞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쳤잖아요. 음수 값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기준을 잡기 때문에 1, 2 해서 D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반환하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함수, 서브스트링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뭐 성이랑 이름 같은 거 분리해서 저장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 외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은 트림이라는 문자입니다. 아니,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문자를 제거해 주는 그런 함수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문자열에 뭐 여기 예시 보시다시피 뭐 공백이 이런 식으로 공백이 있다든지 쓸모없는 문자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특수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로그인할 때 뭐 비밀번호에 뭐 이상한 특수 문자 못 쓰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뭐 특정 문자를 그 뒤에 익스프레션에서 제거해 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는 AAA, 마리아DB AAA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옵션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리딩, 트레일링, 보스. 그래서 표현식 기준 왼쪽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리딩이니까 앞부터 시작한다. 트레일링이니까 뒤부터 시작을 한다. 보스니까 앞과 뒤 동시에 시작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앞부터 시작을 했겠죠? 리딩이니까. 소문자 A를 지우겠다. 앞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AAA, 마리아DB AAA인데 결과 보시게 되면 앞에 AAA가 없어진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결과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반대로 이번에는 트레일링 뒤에서부터 꼬리부터 제거를 하는 거라서 결과 반대로 나왔죠. 뒤에서부터 오다가 뭐 다른 문자 만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이 함수는. 네. 그래서 보스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그 익스프레션을 살짝 바꿨어요. AAA 마리아DB가 아니라 AABA 마리아DB ABAA인데요. 그래서 앞과 뒤 동시에서 소문자 A를 지웠는데 B란 다른 문자 만나니까 그 다음에 소문자 A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멈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함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여기 저희 대괄호 표시해 놓은 거는 저희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리딩이랑 뭐 대상 지울 지정 문자 지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공백을 제거를 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캐스팅 이런 컨버트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형을 변환할 수 있는 그런 함수이고요. 바꾸고 싶은 뭐 컬럼이랑 표현식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고 뒤에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 표현식을 여기에 설정한 타입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형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날짜형으로 저장된 그 값을 뭐 문자형으로 변환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예시 보시게 되면 캐스트 함수 123.45 플로트 타입입니다. 플로트 실수죠. 그래서 소수점까지 하는데 이거를 정수형으로 바꿨어요.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없죠. 그래서 1, 2, 3까지만 123까지만 남아있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123.45를 정수로 바꾼 값이 123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123이죠. 이 123을 다시 플로트, 아까 실수형으로 바꾸게 된 결과는 123입니다.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실수에서 정수 갔다, 다시 정수에서 실수 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이전 결과값은 당연히 날아가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urrent timestamp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현재 시각을 나타내주는 그런 함수인데요. 그러니까 데이트 타임 형식이에요. 연, 월, 일, 시, 분, 초까지 다 출력되는 그런 함수인데 데이트 타입, 그러니까 연, 월, 일까지만 출력되도록 캐스팅을 해준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런 결과 확인하실 수 있고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결과값인 거죠. 네. 2023년 2월 13일이라는 것을 데이트 타임으로 다시 왔다 갔다 바꿨더니 그 뒤에 값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고유한 값은 날아간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123.45고 여기 같은 경우는 current timestamp, 그러니까 자신의 고유값이지만 형변환을 하게 되면 자신의 고유값이 날아간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저희 캐스트 함수를 2번 중첩해서 사용했죠. 이런 식으로 단일행 함수는 서로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예시 보시게 되면은 데이트 애드라는 함수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현재 날짜에서 며칠 더 며칠 후를 계산한다든지, 며칠 전을 계산한다든지, 날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이고요. current time stamp를 date time 타입, 그니까 날짜형으로 시간 빼고 날짜만 테스트 한 다음에 인터벌 100day 하게 되면 오늘로부터 100일 후를 계산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짜형을 데이트 타임 형식을 데이트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인터벌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날짜 계산이 쉬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숫자 단일행 함수이고요. 여기서도 굉장히 많아요. 보시게 되면은 왼쪽 같은 경우는 거의 사칙연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런 함수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분석 같은 거 하실 때 더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왼쪽을 더 자주 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지금 PPT가 살짝 깨졌는데 실링이랑 라운드라는 함수입니다. 실링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올림, 그리고 라운드 같은 경우는 반올림 하는 함수인데요. 소수점 올림이라고 하게 되면은 소수점에 뒤에 어떤 숫자가 있든
1의 자리 소수점을 올려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그런 계산 방식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2를 올림한 경우 2가 되고 1.5 올림해도 2가 되는 결과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5 미만이니까 1이고 5 이상이니까 2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 주의하실 점은 자릿수를 음수로 하게 되면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는 뜻이에요. 1의 자리 1인데 반올림을 하게 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10이라는 결과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다. 여기 주의하실 점이 아니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점은 뭐 이렇게 앉으시게 되면은 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이렇게 숫자를 주시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데 음수로 주시게 되면은 뭐 그대로 계산을 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플로어랑 트렁케이트 경우에는 둘 다 버림이에요. 근데 버림인데 플로어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첫째 자리에서 버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 그래서 1.23, 1.5 둘 다 1이라는 결과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트렁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정해 주신 자릿수에 따라서 버림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1이라고 지정을 해 주게 되면은 10.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고요. 0.03을 버린 거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1 하게 되면은 여기 소수점 전체 다 버려서 10이라는 결과 확인을 할 수 있고 마이너스 2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0이라는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ABS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절대값 있죠. 수학에서 이기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자로 받은 값들에 대해서 절대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10이라는 인자 나오면 그대로 10 나오겠죠, 양수니까. 0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올 거고요. 음수값 집어넣으면 그 절대값 씌워서 양수값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ABS 함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치 계산할 때 자주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날짜에서 매출액이 음수인 경우, 그러니까 그날이 매출이 뭐 적자이다. 이런 식으로 증감폭을 구할 때 뭐 ABC 사용하시면 변동폭 구하기 좀 더 용이하시겠죠. 네. 그리고 사인 함수입니다. 사인이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자로 받는 값에 대해서 양수이면 1을 반환하고 음수이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하고 0이 들어왔으면 0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흑자, 적자 같은 거 구분하실 때 아까 앞에서는 증감폭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증감폭 정확히 얼마인지는 필요 없고 적자인지 흑자인지 여부만 구분하고 싶다 이러실 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이랑 헥스라는 함수도 형변한 함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십진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빈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진수 0101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진수로 바꿔주는 거고 헥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16진수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런 진수 변환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너리 데이터를 다룰 때 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파일 업로드 한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데서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 이런 바이너리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하려고 할 때 이진 데이터를 16진수 혹은 이진수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저장할 때 네. 저희가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문자열로 변환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하실 수 있겠죠. 다음 함수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진수 변환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제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아까 문자열로 이진수 문자열, 16진수 문자열로 저장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래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nv라는 함수
보시게 되면은 from 2023이라는 숫자, 십진수 숫자죠. 십진수에서 이진수로 변환을 하겠다. 그래서 결과 이렇게 나온 거고 2023이라는 십진수 숫자죠. 십진수를 16진수로 변환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는 이 문자열 같은 경우에 이진수잖아요. 010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진수 데이터를 십진수로 변환하고 싶다. 2023 이렇게 똑같은 결과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